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중국의 중화민족주의가 또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의 일부 장면을 두고 중국 네티즌들이 트집을 잡았던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은 우리 이상스쿨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해당 방송에서 이효리 씨가 앞으로의 예명을 정하던 중 글로벌하게 중국 이름 마오가 어떠냐라는 발언을 했고, 그 장면을 본 중국 네티즌들이 마오쩌둑을 비하했다, 중국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라며 도를 넘는 맹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이후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가 가수 이효리를 보호해달라며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에 요청을 하면서 일단락되는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BTS의 수상소감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한마디 경고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그 쓸데없는 자의식 과잉 좀 버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시류 좀 읽으세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벤 플리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리더 RM이 수상소감에서 한국 전쟁 70주년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약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에서 중국 누리꾼들이 국가 존엄을 건드렸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아미 탈퇴를 선언하거나 관련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을 내보이기도 했죠. 실제로 BTS가 모델인 한국 기업 제품의 중국 광고가 삭제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웨이보에 BTS가 항미 원조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은 한국 전쟁에 자국군이 참전한 것을 항미 원조라고 부릅니다. 항미 원조는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뜻인데, 최근에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애국주의, 영웅주의, 고난 극복의 의미를 담은 항미 원조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BTS가 희생됐다며 중국을 매섭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간 12일 중국에 진출한 외국 브랜드가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에 희생된 최신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에는 한국 브랜드가 중국의 민족주의에 희생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뒤 중국의 한알령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며 아직 한알령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가운데 BTS의 사건까지 터져 한국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라고 말해 중국의 편협한 민족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도 중국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며 중국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BTS는 한국 전쟁 희생자들을 기렸지만 일부 중국인들은 BTS의 발언에서 모욕을 감지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BTS는 공공연한 도발보다는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보이밴드다, BTS의 수상소감은 악의 없는 말 같았다라며, 하지만 중국은 인터넷 사용자들은 지체 없이 BTS를 공격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뉴욕타임스는 삼성과 휠라가 K-팝 밴드와 협력한 흔적을 없애며 거리를 뒀다며, 이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다국적 기업이 중국 사람의 애국심을 쫓는 최신 사례이고 불매운동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꼬집었죠. 이렇게 BTS에게 태클을 걸듯 세계적인 스타들을 향한 중국의 검열은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습니다. 브리팝의 재앙으로 알려진 영국 록밴드 오아시스는 2009년 당시 중국에서의 공연이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밴드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인 노엘 갤러거가 1997년 뉴욕에서 열린 티베트 독립 자성 공연에 참가했었는데 중국 문화부가 그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공연 허가 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5년엔 세계적인 미국 팝스타 마룬5의 중국 상하이 콘서트와 이어 유명 미국 록밴드 본저비의 공연도 취소시켰죠. 이들의 공연이 취소된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마룬5의 멤버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80세 생일 파티에 참석해 중국 당국에게 달라이라마 지지자로 찍힌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본조비는 5년 전 있었던 대만 공연에서 무대 배경으로 달라이라마의 사진이 사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유력했습니다. 2016년에는 중국 SNS에 레이디 가가를 놓고 논쟁이 있었죠. 달라이라마와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인들에겐 당신이 빈라덴과 악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중국 팬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증거 등 가시돋친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지속적으로 중화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검열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해봤자 우물이 조금 더 클 뿐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단합된 힘이 국난 극복 등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현되기도 하지만 폐쇄적으로 흐를 경우엔 배타주의, 문화 쇼비니즘으로 흐르게 되는데 지금 중국이 딱 그 꼴로 돌아가고 있죠. 심지어 최근 중국의 민족주의 사상이
단순히 자신들의 국가나 사회의 문화가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수준을 넘어 타국의 우수하고 탐나는 문화까지 자신들의 것이라며 우기고 있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의 아리랑을 뺏으려는 데 이어 이번엔 김치까지 넘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국 저장성 님보시가 옌벤 조선족 민속문화체험기지 형태의 김치 박물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물관 사업은 닝부와 옌벤 조선족 자치주 두 지자체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며 김치 역사관, 김치 담그기 체험관, 조선족 음식 체험관, 조선족 민속 복장 체험관 등 4가지 테마관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즉슨 김치를 중국 조선족 민속 문화로 알리겠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치 담그기 문화가 자칫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인 양 오도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엔 윤동주 시인의 국적까지 수정했습니다.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검색 엔진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버젓이 중국이라고 표기했는데 그 이후로 태어나서 18살까지 중국 용정에서 자랐으니 조선족이라는 논리로 중국인이라 주장하는 겁니다. 대륙의 스케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의 한 방송에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이 도라지 타령에 춤을 췄는데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춤을 췄던 방송이 중국의 추석이라 불리는 중추절의 국경절 특별무대 방송이라면 말이 달라지죠. 이는 우리나라 무용수들이 추석 특집 방송에 차파울을 입고 중국 전통 민요를 맞춰 춤을 춘다면 어떨까요? 결국 중국의 방송은 한복과 도라지 타령이 중국의 소수민족 문화라는 음침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점점 심해지는 양아치짓과 도둑질에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국민들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지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한국, 독일 등 14개 국가에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7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조사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죠. 한편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 끝에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를 홀리고 또 전 세계 문화를 이끄는 문화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소프트 파워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